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관절과 산재 이야기인데요. 주변에 혹은 본인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으면 오늘의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원래 관절을 대체하는 수술로 무릎 애들 제일 많이 하시고 그 외에도 어깨나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삽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퇴행성 병변의 과정에 업무가 관련되어 있다면 충분히 산재 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관절을 삽입한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의 산재 보상도 다른 산재 보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 이렇게 세 가지의 보상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요양에 들어간 비용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제도이고, 휴업급여의 경우 원래 받으시던 평균 임금의 70%를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장애보상입니다. 장애보상은 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남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장애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보상 액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인공관절의 경우 하나의 관절을 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8급의 보상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공관절을 2쪽 이상을 넣게 되면 8급이 준용되어서 최종적으로 6급의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 등급 8급의 경우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495일분의 평균 임금이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6급의 경우 평균 임금 737일분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평균 임금은 하한을 69,760원으로 잡고 있고요. 상한 최고 보상 기준을 226,191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표와 같이 최저 보상과 최고 보상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례별로 인공관절로 산재를 승인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는 어깨 인공관절 수술로 산재 보상을 받게 되신 재해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재해자분께서는 건설 현장 미장공으로 40년 이상을 근무하신 재해자분입니다. 일을 하시던 중에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을 하였고 병원 진단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령의 재해자셨기 때문에 어깨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실시를 하시게 되었고요. 저희에게 산재를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회전근개 증후군이 아니라 40년에 걸친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자연 경과 이상으로 해당 상병의 발병에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미장공으로서의 동작 중에 견관절 거상 작업이나 외전, 내전 혹은 외회전, 내회전 그리고 어깨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작 등 다양한 동작을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착수해서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하고 밀접하게 증명 과정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전근개 파열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산재 보상을 통해서 요양급여 외에도 1,700만 원가량의 휴업급여를 수령을 하셨고 또한 9천만 원가량의 장애급여를 수령하셔서 총 1억 원 이상의 산재 장애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산재 보상 승인 사례입니다. 이번 재해자분 같은 경우 10년 정도 광업소 채탄부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그 이후에는 퇴직하신 다음 3년 정도 일용 근로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2007년에 퇴직하신 후 8년이 지나 2015년도에 진단을 받으시고 무릎 관절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실시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경우 퇴직과 진단일 사이의 간격이 8년 이상이 돼서 업무 관련성 입증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사건입니다.
저희는 재해자분께서 채탄부 근로자로 근로하시면서 무릎 꿇기, 쪼그리기, 무릎 비틀림, 무릎 충격 등을 다양하게 겪으셨어야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퇴직 이후에 진단일이 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입증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입니다.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장애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그보다 긴 5년입니다. 비록 이 사건은 진단일이 꽤 전이었기 때문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이 됐지만 장애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서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도와드렸고, 결과적으로 장애급여 5,800만 원의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미 재해자분께서는 현재 수술을 하신 좌측 무릎 외에도 우측 무릎의 인공관절 전치환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이 또 이루어진다면 2,800만 원 보상이 이후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색다른 인공관절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공관절 산재 승인 사례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 부담의 누적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연령대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절상이 무혈성 괴사로 이어져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린 이 사건 재해자분께서도 대퇴부의 골절이 나중에 3년이 지난 후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로 이어져 무혈성 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시게 된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 자체는 산재 승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질병이기도 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입증이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골절에서 이어진 무혈성 괴사임을 입증하고, 그리고 그 골절이 업무 중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 결과적으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산재 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어깨, 무릎, 그리고 고관절의 인공관절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위 사례를 통해 알아본 가장 중요한 점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절 질환의 원인이 단순히 연령 증가라고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께서는 자신의 인공관절 수술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께서 산재를 인정받으시게 되면 최소 3,400만 원의 보상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의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관절 수술을 어떤 부위에 실시하였고 정확한 진단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전문적인 업무 부담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지만 장애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청구권이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장애급여만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공관절과 관련된 산재 보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인공관절은 반드시 연령 증가에 따라서만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산재 입증의 경우에 입증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 보상 규모가 큰 만큼 반드시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산재를 진행을 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재박사TV의 강준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